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러입니다. 김성동 교수입니다.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독 775페이지에 제2절 형법이론 보겠습니다. 사마엘러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형법이론. 로마자 1번의 형법이론에 의해 형법이론이란 무엇을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해 어떤 수단으로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 이념이 되는 법철학 이론을 말한다. 형법 이론은 어떤 형법 이론을 국가 형벌의 정당성의 기초로 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응보적 형벌 이론을 기초로 삼는 입장과 예방적 형법 이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범죄자의 인간상, 범죄의 원인, 범죄에 대한 수단 등에 관해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양 입장은 형법의 전체 모습을 다르게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형법학에서 고전주의 이론과 실증주의 이론과의 대립이라는 확고한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로마자 2번의 고전주의 형법이론, 고전학파. 1번의 고전주의 형법이론의 태동 배경. 고전주의 형법이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현존하는 체제의 전형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중역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합리성의 원칙에 바탕을 둔 제18세기 유럽의 계몽사상이었다. 계몽사상은 당시 봉건영주나 절대왕정의 전형에 맞선 신행 시민 세력의 투쟁에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봉건영주의 참혹한 린치나 절대왕정의 가혹한 형벌을 횡행하던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한 계몽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일단의 사상가들이 국가형벌을 제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당시 각국의 법적 현찬 작업과 맞물려 형사법 체계에 반영되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베카리아의 사상. 고전적 형법 이론을 발전시킨 중심 인물은 베카리아라고 할 수 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라는 베카리아의 저작은 당시의 법과 형사사법 제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비판을 담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에는 유효한 형법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작동 원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있다. 베카리아는 모든 사법적 조치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사회 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한다. 범죄는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도 단순한 사회적 복수나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최대의 선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한다. 776페이지.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을 처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법률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형벌도 예방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혹하거나 불공정하게 보여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형벌의 예방적 효과는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될 때만 확보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경찰과 사법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오늘날 형사법에서
성립되어 있는 죄왕부tam주의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제도, 법관의 양형 재량권의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18세기의 사상과 베카리아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카리아는 오늘날 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이번에 고전주의 형법이론의 주요 내용. 양가를 1번의 인간상. 고전주의 형법이론은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합리적인 행위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자기 본위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에너지를 가지고 행하는 바는 개인적 판단의 결과이고 개인적 선택사항이라고 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내린 선택 및 그러한 행위, 선택에 따라 유발된 결과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개인이라고 한다. 양가로 2번에 국가의 역할과 사회계약. 고전주의 형법이론은 개인의 권리와 질서의 외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며 특히 권리 보유자인 개인과 국가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이라는 관념을 기초로 한다. 사회계약 모델에서는 사회 내의 개인은 일정한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개인이나 국가 자체로부터 개인들의 권리 보호나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것을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양가로 3번에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원인. 양가로 3번에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원인. 고전주의 형법이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 사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가정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형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를 법의 위반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행위 결정을 예측하는 개인의 내부에 있다고 본다. 즉 범죄는 득과 실을 비교한 후에 777페이지 잘못된 행위로 나아갈 것을 계산한 개인의 결단의 산물이든지 아니면 이성을 사용한 후에 사용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고 한다. 양가로 4번의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 고전주의 형법이론은 형벌을 자유로운 행위선택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로서 고통과 해악의 부과를 내용하는 응보형으로 파악하고 형벌은 구체적인 범죄에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범죄를 범한 자가 누구라도 동등하게 형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기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고전주의 형법이론은 19세기 말에 형법을 통해 소년이나 상습범에 대한 특별 예방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실증주의의 도전을 막아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는 형벌의 본질을 응범이 책임 상세에 두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특별 예방 목적을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을 통해 실현시키는 방식과 타협책으로 만들어내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인정하는 이원주의 제재 체계를 구축하였다. 네, 지금 본 게 고전주의까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